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어, 뜬금잡설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의 창업은 이미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모두의 창업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좀 현안적으로 좀 다뤄져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 게 이제 비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은 인제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고쳐져야 된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정부 욕하고 정권 욕하고 뭐 주관기관 욕하고 멘토 욕하고 막 그러기 바쁜데 사실 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려고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 뭐 저번에 제가 모두의 창업 얘기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쓴소리도 하고 막 입에 거품 들고 그랬는데 그거에 인제 좀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을 짜면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별로 안 보여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생각에 좀 '정신 차려라.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 사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까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말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쪼끔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뭐 물론 인제 모든 정권에 문제가 있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 유튜브 채널이 정치 채널도 아니고 그냥 창업 채널이고 그럼 창업의 관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오류나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모두의 창업은 이미 시작된 다음에는 몇 번 좀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 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었다가 아예 그냥 오픈을 안 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 찍었어요. 찍었는데 아예 그냥 폐기를 해 버린 영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비난밖에 아니 안 되겠더라고요. 뭐 "문제가 많다." 막 그러면서 깔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오늘 그렇다고 이 영상 자체가 사 창 상황의 해결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인제 뭐 사석에선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두의 창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아마 대부분 인제 탈락하신 분들은 전혀 인제 모르는 그런 얘기들 그렇지만 뭐 제가 뭐 비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주구장창 올라오는 공개된 내용들 그다음에 뭐 스레드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미 퍼지고 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내용들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꽤 있죠. 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새 그 얘기 많이 하죠. 인제 사람들한테 모두의 창업 얘기하면은 다들 "아 저는 참여 안 하지만 문제가 정말 많다." 그러던데 뭐 아니면 뭐 실제로 댓글로 다신 분들도 있죠. "아 요즘에 모두의 창업 문제가 많은데 한번 뭐 다뤄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인제 좀 멘토로서 내부의 어떤 그 좀 얻어들은 얘기는 있지만 그런 게 사실은 외부에 막 공개될 만한큼 뭐 이렇게 막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래도 좋은 얘기는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주 민감한 사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인제 나름대로 서약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도 내부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추측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불안감만 야기하는 좀 불안감이라기보단 그냥 어쨌든 혼란만 야기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제 저도 사실 자세히 모르는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두의 창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모두의 창업은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실상적으로 딱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이 모든 사달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모두의 창업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인제 한 몇 달 전인가 이제 VIP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인제 한마디였고 이 숨은 뜻을 보면은 국가에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이 있지만 그것도 인제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냐.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그 창업의
어떤 그 진입 허들을 많이 낮춰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취업으로만 이제 그 어떤 사회 경제가 돌아가기가 어렵고 창업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실업률 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켜야 되니 진입 장벽을 남기는 그런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이거였고 그게 이제 그 밑에 장관과 이 밑에 부처들을 내려오면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모대 창업이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창업해 이게 사실은 이번 그 창업 프로그램의 모토였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도 뭐 그 유튜브 보면은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 창업해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그 기조고요. 어 사실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나? 이렇게 막 뭐 맘대로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무책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망하면 네가 망하지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정부가 창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5천 명 선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이제 그 지원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해야 되니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인제 뭐 일반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로컬 분야가 있는데 로컬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반 기술 분야만 얘기를 하면은 일반 기술 분야에서는 1 차에서 4천 명을 뽑아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500 명을 추려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멘토링도 해 주고 3 차에서 인제 그 뭐냐 3 차에서는 인제 그 100 명을 뽑아서 인제 2027 년도에 인제 1억 원 인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준하는 뭐 최고 금액에 준하는 이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 대충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제 로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또 1,000명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인제 그래서 합쳐서 5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따져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한 3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깐 예비 창업 패키지 때 660 명을 뽑았던 작년에 660 명을 뽑았던 일반 분야를 110 명으로 줄이면서 특화 분야 오히려 늘리고 그러면서 500 명이나 넘는 인원을 줄이면서 들어가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얼추 그 정도라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 돈을 빼서 여기다 쓰는구나.' 라고 하는 인제 추측을 했죠. 사실은 지금도 생각은 똑같아요. 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람들이 쪼끔 더 창업을 어렵지 않게 접근해서 뭔가 좀 리스크 헤징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고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돼서 뭔가 잘 어레인지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창업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거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예창패의 예산을 반토막을 내면서까지 집어넣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달 만에 너무 날림으로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인제 제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분명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인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아마 성과는 잘 나올 거다. 연말에 좋은 창업자 100 명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제 어떤 논리에서 된 거냐면 우리가 인제 어떤 뭐 정부 예산이건 뭐건 어쨌든 어떤 자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요건 즉 '아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고 외부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딱 두 개만 만족하면 되는데 일단 시작 시점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 즉 시작 단계에서 경쟁률이 높으면 적어도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니까 굉장히 인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마무리 단계, 끝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창업가들을 배출을 했는가. 그 결과물이 좋으면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인제 100 명의 창업가가 과연 얼마나 좋은 창업가들이 나왔나. 뭐 예를 들어서 5만 3천 명, 6만 3천 명 중에서 뭐 인제 5천 명 뽑았고 그럼 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그분들 입장에선 떨어진 게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도 되게 노력해 가지고 냈는데. 근데 뭐 평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성의 없게 나온 평가들도 되게 많으니까 좀 상처도 받으셨을 거고. 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온 100 명의 창업가들을 보면은 '아 저런 사람들이 받았구나.'라고 하면 이게 또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제 결과가 좋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작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끝에 100 명의 창업가가 나오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이번 거 봅시다. 자 일반하고 기술, 로컬 다 합쳐서 따로따로는 제가 모르니까 63,000명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5,000명 선발한다 그러면은 13대 1이 쪼끔 안 나왔습니다. 예 13대 1이 쪼끔 안 나왔고요. 한 12점 몇 대 1 정도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경쟁률은 뭐 압도적이죠. 10대 1이 넘어가면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깐 시장만큼은 정말 확고하게 진짜 막 여기저기 막 자신 있게 막 기사를 내고 막 실제로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뭐 모두의 창업 뭐 열었더니 막 뭐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막 몇십만 명이 몰렸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좋은 사업이고 막 13대 1 이고 막 홍보를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이거예요 시작은. 평가는 좀 빡세긴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정부에서 우리가 좋은 팀들 많이 신청했다라고 홍보를 하겠지 그러면은 아니 6만 명 신청했는데 아이 사실 따져 보니까 5만 명은 되게 거지 같은 아이템이고 막상 보니까 뽑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홍보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쨌든 홍보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정말로 괜찮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 같은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미지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선발된 5천 명은 대체로 다 괜찮더라고요. 주변에 얘기 들어봐도 뭐 예비 창업자라는 것만 감안하면은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았다. 이런 게 좀 지배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자,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보면 780명 선발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반이 660 명이고 특화가 120 명인데 이 120 명은 사실은 오래 줄질 않았으니까 그건 좀 별개로 치고요. 보통 700명 이렇게 모으면은 처음에 인제 좀 준비를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인제 제가 인제 중간에 만나도 '어떻게 이런 아이템이 예창파에 뽑혔지?' 이렇게 의문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있고 실제로 이 중간에 보면은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창업가로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중에서 한 반은 좀 탈락까지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실제로 뭐 사업을 지속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냥 뭐 '혼자서 밥은 먹고 살겠구나.' 이 정도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중에 반 정도는 굉장히 좋은 창업가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건 팁스를 타건 뭔가 그렇게 해서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되게 괜찮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1년 지나면 거기에서 또 한 반 정도 걸러지고 그럼 또 인제 또 새로운 예창패에서 들어오고 이 구조가 지난 한 7-8년 동안 계속 형성이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예창패 자체는 지금 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극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의 몇몇 사례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여전히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인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창업가들이 반 정도는 나오는 그런 이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반이 지금 660 명이면 반 정도는 몇 명이에요? 330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분야에서만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꽤나 최소 300명 정도는 꽤나 그래도 괜찮은 창업가들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뭐 한 100명 정도 실제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잘 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지금 6분의 1 토막을 해서 올해 110 명을 뽑는다고 했으니 올해 이 예창패 통해서는 한 50 명, 60명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엄선을 했으니 한 7-80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두의 창업으로 다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예창패에서 기존대로 선정을 했으면 당연히 잘 그 뭐냐 멘토링 받고 잘 성장해 가지고 연말에 좋은 기업으로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모두의 창업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200 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정도 나오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죠. 그러니깐 100명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아마 토너먼트 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 100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그만큼 또 트레이닝도 많이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창업가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시작점이나 이런 데서 너무 날림으로 하고 너무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행을 하는 게 납득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올해 뭐 한 500명, 1000명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메인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아 새로운 시도를 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고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아마 되게 칭찬을 많이 했을 텐데 갑자기 막 이쪽 예산을 잘라 버려서 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워 버리고 대신 여기 와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충분히 클 수 있는 사람들을 일로 옮겨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100명 뽑겠다 그러면 결과는 뭐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다만 인제 이 프로그램 성공을 해서 이미 예견된 건데 이게 그럼 정부가 잘해서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존의 예창패에서 안 되던 게 여기서 돼야 그게 잘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모델 창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최소 반 이상은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절박한 분들이 진짜 인생을 갈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좋은 멘토들이 노력을 하면은 지금 5천 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분명히 좋은 창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 시작에서 경쟁률이 이미 충분히 나왔고 결과에서도 이미 좋은 창업자들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시스템을 바꾼 만큼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창업가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 뭐 멘토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사실 저도 멘토 참여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쁜 일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멘토링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전후에 이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많아 가지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 차 때 빠질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시즌 2 할 때 또 인제 또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창업가들한테 좋은 혜택이 많이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깐 어쨌든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니 그만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해안이 있을 거고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은 그냥 뭐 창업 제가 하는 그 멘토링하는 멘티분들한테는 좀 조언을 드리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진 않은 거는 '아이 그래도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지.'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 창업가들이 지금 생각보다 지원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멘토들 막대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한다고 쳐.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기분 더러운 일이지만 창업가들이 처음에 뭐라고 홍보했어요? 조건 없는 사업비 활용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차 때 200만 원 지원한다. 자 200만 원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인제 그 선불카드 형태로 나갑니다. 그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신청해서 인제 그걸 받으면 그걸로 인제 일반 카드 결제하듯이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온라인 결제 안 됩니다. 피지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보통 그 카드 긁을 때 뭐 인제 뭐 이니시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제 피지사로 결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제 그 뭐냐 네이버 페이나 뭐 쿠팡 이런 것처럼 딱 긁었을 때 용처가 인제 이런 플랫폼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카드로 뭘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는 그런 거 쓸 때는 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증빙하고 뭐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거조차도 안 된다라고 불가를 해서 결제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결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증빙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은 인제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해외 결제 안 됩니다. 피지사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플랫폼이 안 돼서 인제 대부분 인제 지금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제 AI 쪽 하시는 분들이 인제 많아요. 인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AI나 이런 쪽이 한 70-80%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인제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걸 커버한다 그러는데 그 솔루션도 결국에는 다 외부에서 API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는데 뭐 인제 챗GPT 이런 것도 결제가 안 됐다가 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나마 인제 얼마 전에 챗GPT 같은 거는 우리가 특별히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서 해 준다라는 식의 인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 카드 어디에 쓰냐. 만약 온라인으로 대부분 물건 살 때 저도 쿠팡은 요새 안 쓰는구나. 네이버에서 사고 네이버 플러스에서 사고 그다음에 뭐 인제 그 뭐지? 뭐 오늘의 집 이런 데서 사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결국 현장 가서 긁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실제로 인제 용산이나 아니면은 뭐 시흥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구로 디지털 단지나 뭐 공구상가 이런 데 가서 사려고 했더니 이 영세 상가들이 요즘에 단말기를 안 갖고 있는 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 계산서로 거래를 하는 거죠. 현금 입금하고 세금 계산서 끊어 주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가 보통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나 이런 데 인제 보통 이 온라인 스토어들 뭐 카페24나 이런 데 여러 데 있거든요. 거기서 결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체가 미보인 경우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을 사려고 인제 전화를 해 봤더니 거기서 그럼 전화로 카드로 결제해 준다 그러는데 그것도 피지사로 나오더라. 그러니깐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도 생각보다 쓸 데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인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그 무슨 하드웨어 만드는 분들한테 "아 쟤네들은 좋겠다. 쟤네들은 직접 가서 그래도 사기라도 하면 되잖아." 그러는데, 아니 솔직히 뭐 그 공구 이런 거 사는 것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사려면은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지방에서는 실제로 그런 인제 인프라도 좀 구할 수 있는 데가 만만치 않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로 뭐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용산 왔는데 또 "우리는 카드 단말기 없는데." 이러면 그거 뭐 어떻게 내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지금 제 멘티분 중 한 명은 지금 자기 돈만 한 100만 원 넘게 썼어요, 부품을. 예, 오프라인 상가에서 안 돼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진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럼 뭐 어떡해요. 뭐 "출장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출장 가고 뭐 회의비 같은 거 쓰고 이런 거라도 쪼끔이라도 쓰시라 그랬는데요. 야 세상에 기차표 결제 안 된대요. 뭐 예매는 당연히 안 되고, 심지어는 서울역 가서 아니면은 저 뭐냐 뭐 수서 이런 데 가서 KTX, SRT 그 기차역에서 끊는 거 있잖아요. 승인이 안 난대요. 뭐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 뭐지 이거는? 아니 진짜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깐 말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관기관이 그래서 욕을 다 먹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주관기관으로 올라오고 담당자는 답변을 하는데 담당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그 카드 이거 결제 승인 안 나는 게 담당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급을 해 버린 거고 그렇게 셋업을 한 건데 그게 뭐 담당자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관기관 담당자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통비 써도 됩니다." 그러고 KTX는 결제가 안 돼요. 뭐 "외주 용역을 써도 됩니다." 대신에 그 외주 용역하시는 분들이 뭐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오프라인 카드 단말 가지고 외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비용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회의비, 인제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200만 원으로 밥 사 먹으면은 저거, 저거 창업한다 그러고 밥만 처먹었네 이 소리 할 거고. 이게 참 요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란 말인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인제 그 여러 가지 부당한 사용이나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는 해야 되는데 5천 명이 컨트롤이 안 되니 이렇게 저렇게 인제 칸막이를 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인제 주管기관도 전담 직원이 있고 그러면은 창진원이나 인제 중기부나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하는 데서도 전담 팀이 있을 거고 부서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걸 몇 단계에 거쳐서 인제 체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과연 인제 제대로 이게 동작을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밖에 없다. 행정이다. 행정의 결함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모델 창업은 취지도 좋고 지원자도 많고 나중에 어차피 뭐 본인 돈을 써서라도 좋은 창업자들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아마 2 단계 1,000만 원에서부터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긴 할 거예요. 아마 예창피 수준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깐 이거는 진짜 문제는 딱 하나, 그냥 행정에만 문제가 생긴 거다.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배려를 한다 그러면 조건 없는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대신에 인제 뭐 아무래도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좀 부당하게 사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 빙땅을 치는 이른바 뭐 카드깡 같은 그런 인제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그 좀 제보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벌백계를 하거나 좀 주管기관에 좀 자유도를 줘서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은 적어도 인제 사업비를 쓰는데 그렇게까지 제약이 걸리진 않았겠죠. 대신 좀 고생은 했겠지만. 그런데 인제 만약에 인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창업자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잠재적인 사고 뭉치니 얘네들을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즉 내 맘대로 조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약 조건을 걸어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인제 모두 막아버리려고 시도를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 예, 기차표까지 결제 못하는 건 과하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뭐 처음에 누구나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을 해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러나 나는 이 새끼들을 못 믿겠으니 KTX도 결제 못하게 막아버려. 라고 명령을 하진 않았을 거다. 그 밑에 장관이나 누군가도 그렇게 명령을 하진 않았을 거다. 그거는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그냥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 놓쳤을 거고 그거를 누룩빛을 했겠죠.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행정의 결함 정도가 아니고 이 이제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 찍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난림행정, 탁상행정. 이거 탁상행정도 아니에요. 난림행정도 아니고. 제가 적어도 제 기준에서의 탁상행정은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 비용으로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얼마를 빼놓는데 그거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연말에 보도블럭 막 갈아엎고 아스팔트 공사하고 하면은 맨날 이제 길 막히고 그러니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탁상 행정인 거지. 제대로 이제 예산 관리를 못한. 근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올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비용을 뺀 다음에 이거는 도로 유지보수하는데 쓰는 거야. 근데 보도블럭은 살 수 없어. 아스팔트 이거 할 때 그 재료는 못 사. 이렇게 그냥 칸막이를 쳐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럭은 못 사는데 보도블럭은 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해놓은 거라니까요. 이거는 난림 탁상 이정에 그냥 구멍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나? 지금 대응하는 거를 봐도 다 그냥 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저기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얘기는 안 해도 이번 정권, 전 모든 정권에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제가 하나 굉장히 크게 높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게 정말 그 행정을 처리하는 역량만큼은 진짜 최고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빨리 대응하고 뭔가를 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그 체계를 관리하는 것만큼 진짜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정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몇몇 것들을 보면은 그 정책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하나는 칭찬할 만하다라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 정권의 뭐 유일하진 않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장점인 행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너무 바빠서 그랬다. 그게 핑계가 안 돼요. 왜냐면 저도 바쁘거든요.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 다들 바쁘고 그걸로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그럼 뭐 요즘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 뭐 모두의 창업 관리하시는 분이 뭐 무슨 뭐 유가 대책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예? 뭐 주가 안정화에 들어갈 겁니까? 부동산 안정화에 들어갈 겁니까? 그분들 일 이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멍이 생겼으면은 이거는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정도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인제 보통 창업가분들이 정부 지원 예산 뭐 꽁돈이라고 생각하고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창업자라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네.'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너 이씨 국민의 세금을 그딴 마인드로 가져가고 그딴 식으로 사업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기업가 정신도 없는 거다."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창피나 초창피에서 1억 원이나 뭐 몇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남들이 갖지 못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에 준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장기적으로는 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의 의무이자 책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사업엔 정답이 없으니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게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어긋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은 결과를 위해서 좀 많은 부분들에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가르치기도 해요. 유연한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쓰는 지원 사업 안에서는 룰에 맞게 쓰고 저기에 맞게 쓰지 절대 꼼수는 쓰지 말고 편법은 쓰지 말라라는 걸 항상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게 절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왜? 그거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쓰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룰이기 때문에. 성역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정부의 예산 집행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나빠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세금을 쓰는 사람인데 전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무슨 예창패나 이런 창업 자금으로 쓰면서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는 해봤지만은 이 정도로 큰 공백을 만들고 KTX 결제도 못하는 창업 자금을 운영하게끔 하는 이런 사례는 저 살다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원이 사고를 자주 치면은 "너 이러면 안 된다. 월급 받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평소에 안 하던 사고를 오지게 치면은 그때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고 불러서 상담을 해야 돼요. "요새 무슨 일 있어? 아 정말 괜찮아 요즘에?" 근데 저 지금 요새 그 느낌이 든다니까요. '요즘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뭐 쓴소리를 하라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집행하는 돈 이거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돈 집행하라고 월급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서 뭔가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쪼록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누군가의 실수라면은 사실 지금 정도 됐으면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모든 걸 밝히고 사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응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솔직히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게 뭐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건 개소리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인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일해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요 정도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SNS에도 퍼져 있고 뭐 모두의 창업 게시판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이 정도 얘기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모두의 창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제 시즌 2를 준비하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테니까요. 그리고 좀 어쨌든 뭐 참 어렵네요. 예.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뭐 현 정권을 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은 뜻이 있겠지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행정에 공백이 생긴 거는 이렇게 행정에 뻥 구멍이 뚫린 건 현 정권에서는 상상을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건은 확실하게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누구 어떤 특정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까고 끝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 제가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의 뭔가를 뭐 어떻게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어쨌든 뭐 그냥 월급쟁인데. 그래서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나마 좀 조언이라고 드릴 수 있는 건 뭐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제가 맡은 멘티 세 분들은 돈을 거의 못 썼어요. 돈을 거의 못 썼고 뭐 아예 한 푼도 안 쓴 분도 있고요. 진짜 뭐 한 1-20만 원 정도 쓴 게 전부인 것 같아요, 200만 원 중에서. 근데 굉장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데 그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 돈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200만 원을 쓸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인제 많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쨌든 나는 이번에 기본 기회에 창업을 좀 해야겠다.' 특히나 인제 저처럼 이제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이런 기회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번에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3명 다 2 라운드를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거는 제 의지로 또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인제 이분들이 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줄 생각이고요. 결국 기업가 정신은 그런 거 아닐까. 뭐 국가에서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건 뭐 상황이 어떻게 되건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미사일을 날리건 어떠건 결국에는 나는 창업가로서 내 사업을 하는 게 그 핑계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묵묵하게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게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결국 잔소리인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얘기 들어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할 일을 묵묵하게 해가면서 계속 이제 많은 기회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진정한 창업가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드신 거 아니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열심히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